자, 가지급금, 가수금, 아까 현금 가부적 정리하듯이 일시적 가계정으로 우리가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지급금은 항상 무슨 변에 있다가 가지급금은 요건 자산이에요. 차변에 있다가 요거는 차변입니다. 차변에 있다가 요거 자산의 증가였다가 뭐 얼마 되고 나서 대변에 뭐 현금으로 지급했겠죠. 얼마를 이렇게 지급했다가 자, 요거는 우리가 이거는 기준거래죠. 기준거래 시 붕괴가 이렇게 있다가 결산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산 시 말하자면 12월 31일 얘기하는 거죠. 결산이 되면 붕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변에 뭐 여비교통비, 재고를 많이 하는 게 여비교통비입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가지급금이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우리가 상계 처리해서 마찬가지 가지급금도 이렇게 해서 상계 처리해서 없애줍니다. 이것도 현금가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비교통인데 무조건 접대비는 별도 모든 비용은 여비교통비에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출장을 가거나 뭘 가거나 택시비를 타거나 술을 먹거나 밥을 먹거나 호텔에서 자거나 다 여비교통비인데 거래처에 접대하는 것만큼만은 여비교통비를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별도 붕괴합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요 별도 붕괴합니다. 요건 항상 별도예요. 알겠습니까? 별도로 처리해 줘야 되는 거야. 요거 잊어먹지 마십시오.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반대로 가수금은 요건 이제 가지급금이지만 기준거래 시 가수금은 차변에 뭐 보통 예금으로 통장으로 들어왔다 봅시다. 얼마가 들어왔는데 대변에 아직 몰라. 알긴 알지만 가수금 부채의 증가로 이렇게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산이 돼서 12월 31일 결산 시 우리가 붕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대변에 있던 가수금이 어떻게 된 거야? 부채 감소가 되는 거예요. 부채 감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대변에 뭐가 되겠습니까? 가수금하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죠. 외상 매출금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선수금도 될 수가 있고요. 등등이 있겠죠. 이런 것들로 가수금이 정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가수금도 이렇게 대변에 있다가 부채 증가했다가 부채 감소로 만들어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계 처리해서 없애 준 겁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해주신 거고. 자, 그래서 요거는 예제 1번에 뭐 가지급금이 임직원 단기채권을 대처할 때 가지급금은 그냥 차변에 있던 거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이렇게 임직원 단기채권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말로 따른 것이고, 그 다음에 부가세 정리입니다. 부가세 정리는 여러분들 꼭
꼭 아실 것이 있죠. 먼저 제가 만약에 분계할 때 차변의 원재료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리고 대변의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1,100만 원이다.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졌죠. 그럼 차변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이 생기겠죠.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액이죠. 요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게 됐네요. 자, 그리고 하나는 또 매출일 때가 있겠죠. 매출일 때는 차변에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5,500이라고 봅시다. 5,500 그리고 대변에 제품 매출은 5천만 원이고 부가세 예수금이 발생되겠죠. 부가세 예수금 요게 매출세액입니다. 요게 얼마? 500만 원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기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부가대급금은 차변이 있고 부가대급금은 대변에 있다가 부가세를 정리하게 되면 부가세 정리를 하지요. 부가세 정리는 정해져 있죠. 3월 31일, 그 다음에 6월 30, 그 다음 9월 30, 그 다음 12월 31일. 우리는 1년에 4번 정리가 되죠. 그렇죠? 부가세 정리할 때는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이 대변에 있다가 차변으로 옵니다. 얼마? 500만 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부가대급금 이거는 매입세액이에요. 이거는 차변에 있다가 무슨 변에서 대변에 가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이 모자르면 이렇게 미지급 세금이 되는 겁니다. 미지급 세금 이게 납부세액입니다. 납부세액 얼마입니까? 4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전자신고가 있었다. 그러면 잡이익으로 전자신고는 다 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원을 내가 나오게 되면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99만 원이 돼요.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요것이 반대로 요것이 100만 원 다시 했을 때 만약에 요번에는 이렇게 거꾸로 가겠습니다. 차변에 이렇게 되었고 그 차변에 얼마 만약에 800이었다. 그러면 80만 원이 생기겠죠. 매입세액이. 그리고 매출세액은 550이었다. 제품은 500이었고 이해갔습니까? 여기는 50이 되겠죠. 여기다 고쳐
붙여줄게요. 880으로. 만약에 이렇게 설정이 됐다. 그러면 부가세 정리도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가 정리를 한다면 이번엔 부가세 예수금이 얼마가 생겼어? 500만 원이고 부가 대급금은 얼마가 생겼습니까? 부가세 예수 50만 원이죠. 부가세에서 50만 원이고 부가 대급금은 80만 원이 생겼네요. 전자신고 일단 만 원이고 그럼 어느 쪽이 모자라요? 차별이 모자르죠? 그렇죠? 요 차별이 모자른 것을 요것을 뭐라고 하냐?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요것은 환급세액이에요. 환급세액. 차액이 얼마죠? 그래서 81만 원에서 50만 원 빼주니까 31만 원이네요.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이건 환급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빨간색 그대로 간다면 요 매출세액 있죠? 요거는 그대로 대변에 있던 거 차변에 가서 상계 처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 요것 뭐 파란 거는요. 파란 거는 부가세 대급금은 차변에 있다가 무슨 변에 가서 상계 처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때는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됩니다. 그래 놓고 가시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나중에 매입세액은 차변에 있는 거 대변에 가서 상계 처리하고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것도 마찬가지로 부가세 예수금은 이렇게 상계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상계 처리가 돼서 어느 쪽이 모자르냐 쪽에 달라지는데 자비액은 똑같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가세가 정리가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부과되는 거니까 이렇게 묶어서 한 테이블 요거는 납부할 때고 요거는 환급 받을 때다. 단 환급은요 잘 들으세요. 전자신고는 확정 때밖에 없어요. 예정신고 때는 없습니다. 또한 환급도 확정 때만 환급을 해줍니다. 예정 때 미수금 놔뒀다가 확정 때 환급을 해줍니다. 예정 때는 전자신고 환급이 없어요. 환급은 미수금으로 나타나지만 절대 결산과 확정 때, 1기 확정, 2기 확정 때만 우리가 해줍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된 거야? 봤을 때 매출세액이 1,500이었고, 그렇죠? 매출세액이 1,500이었어요. 부가세 예수금.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액은 부가대급금은 1,150만 원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납부할세액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전자신고는 이렇게 여러분들 전자신고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자비익으로 처리되고요.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3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손익에 관한 결산 정리입니다. 여러분들 수익과 비용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단계 지급된 비용이나 수입된 수익 중에서 차기의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익과 비용에서 차기로 이월시키는 것으로 손익의 이연이라고 한다. 현행 기업회 기준에서는 비용과 수익의 인식은 발생주의 원칙으로 한다. 발생주의란 모든 비용과 수익은 단기에 발생되어야 하는 부분만 인식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차기분에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단기분에서 제외한 것으로 차기에 이월시켜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익의 이연, 선수수익이고 비용의 이연은 성급비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차량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모두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나왔네요. 뭘로 처리했다고 나왔어요?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준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여기서는요. 기준거래 시 분계가 차변에
보험료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비용으로 얼마 내가 됐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 뭐 현금으로 했겠습니다. 그냥 얼마 이렇게 나왔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문제가 뭐라고 나왔나요? 미경가분이 나왔네요. 그렇죠? 아예 미경가분이 얼마 나왔습니까? 100만 원이 나왔네요. 이렇게 주어졌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비용이니까 여기는 비용 처리니까 결산시 분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산시 분계는요. 차변에 보험료 무슨 변에 있다가 차변에 있다가 대변에 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차변에는 뭐가 생기겠습니까? 성급비용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니까 대변에 뭐가 되겠고 보험료가 비용에 소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용처리법은 제가 뭐가 되겠어요? 비용처리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경가분 분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100만 원으로 분계가 된 겁니다. 분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가분이 안 나왔어도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분계가 된 거죠. 얼마인지 몰랐죠. 그렇죠? 얼마인지 몰랐는데 주어진 게 미경가분이니까 우리는 비용처리법이잖아. 이게 무슨 처리법이에요 지금? 이게 비용처리법이에요. 비용처리법은 뭐예요? 미경가분 분계라고 그랬죠. 미경가분으로 처리해 주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미경가분 뭐라고 그랬죠? 미사용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계가 1번 문제에 해당이 된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번 거 한번 볼게요. 2번 거 한번 볼게요. 2번 거는 뭐가 되겠어요? 현금 광고 순전비 얼마? 500만 원은 차기 광고에 의뢰된 거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죠? 차기 거니까 요 결산 분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차변에 어떻게 되겠어요? 성급 비용. 차기 거니까 얼마? 500만 원. 대변에 광고 선전비 얼마? 500만 원. 이걸로 끝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결산 때 이거는 바로 그냥 결산시 분계가 바로 들어가는 거죠, 뭐. 이렇게 된 것이죠. 됐습니까? 자, 세 번째 거는요, 뭐예요? 보험료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험료가 또 요것도 분계가 지금 비용처리법이네요. 10월 1일 날 요것도 뭐 있습니까? 기준거래시. 기준거래가 언제예요? 이게 지금 10월 1일인가요? 10월 1일 날 우리가 분계를 한 거예요. 그렇죠? 10월 1일 날 분계를 한 겁니다. 차변에 분계가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비용 처리니까 차변에 비용이 발생이 된 거죠? 얼마로 된 겁니까? 1,120만 원으로 분계가 된 거네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네요. 120만 원으로 분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결산시에는 우리가 결산시 분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결산시 분계에 대해서는 여기는 그대로 차변에 뭐가 되겠어요? 먼저 성급 비용이 발생이 되겠죠? 원래는 이게 이 분계가 아니에요. 원래는 손익이야. 이게 두 가지가 나와.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냐? 여기서는 경가분 분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경가분 분계가 있어요. 결산이 이 비용 처리할 때는요. 그래서 차변에 여기는 성급 비용이에요.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발생된 게 얼마야? 손익으로 10월부터 9월까지니까 발생된 거는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30만 원이 된 거고 대변에 이것이 보험료예요. 무조건 여기는 비용에 소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비용에 소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30만 원 아니지만 여기는 90만 원으로 수익에 소멸이 돼요. 왜? 여기는 단기 거 30만 원. 여기는 차기 거 90만 원. 왜? 어차피 비용의 발생은 다 없어줘야 되니까. 요 비용이 없어져야 되잖아. 이렇게 120만 원이. 근데 하나는 경과된 것이고 하나는 미경과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결산분계는 미경과분만 분계된 거예요. 그래서 요 분계를 내가 계속 생략한 거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 경과분은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유. 요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결산분계가 이렇게 된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경과분 분계가 있었죠. 경과분 분계가 경과분으로 분계된 거 해야죠, 원래는. 근데 이게 자동되니까 우리가 분계를 안 할 뿐이지 차변에 뭐가 된 거야? 손익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얼마인지를 몰라. 왜? 여긴 안 써 있으니까. 대변에 보험료가 비용에 소멸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근데 얼마가 안 썼기 때문에 안 써진 거지. 이거는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제대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신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 거예요. 자, 됐습니까? 요게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3번에. 이렇게 된 것이고 이거는 이렇게 된 것이고 검정거는 요거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분계된 거죠. 자, 그러면 4번 거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을 보시면 자, 전액 성급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여기는 지금 뭘로 처리했다는 얘기입니까?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성급비용 자산 처리했다 이겁니다. 여기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런 뜻입니다. 성급비용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분계도 기준거래시 여기는 분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준거래시 언제? 3월 1일 날이죠. 몇 월 며칠? 3월 1일 날 분계가 이루어진 거야. 분계가 뭘로? 차변에 성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증가된 겁니다. 자산을 증가시켰어요. 여기에서는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인가? 여기가 600만 원이고 대변에 뭘로 처리했대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할까 그냥? 이거 상관없으니까 현금 600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된 거예요. 이것을 결산시, 이건 결산분계 하나밖에 없죠. 손익될 게 없으니까. 결산시 여기는 분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말견이니까 12월 31일 분계는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야? 어떻게 된 거냐? 성급비용에서 여기서 얼마를 빼주면 되나요? 마이너스 얼마를 빼줘야 돼요? 3월서부터 2월달까지니까 우리 한 달에 얼마씩이에요? 50만 원이네요. 그렇죠? 50만 원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50만 원이니까 2개월치는 100만 원이고
경과된 건 5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500만 원을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근데 음수 처리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여기 보험료인가요? 보험료 500만 원. 이게 자산처리법이야. 그리고 대변에 성급비용 자산에 감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성급비용. 그래서 얼마? 500만 원을 이렇게 분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상계 처리가 된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감소시킨 거야. 자산처리법은 자산의 증가를 감소시키는 거야. 경과된 거. 그러면 빼주면 100만 원 남겠죠. 그쵸? 그 100만 원이 성급비용이 나머지가 남겠죠. 이게 자산처리법이에요.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준 것이고. 자, 그러면 문제 5번도 문제 5번은 무슨 처리법인가요? 7월 1일 날 다 했더니 뭐예요? 모두 보험료를 처리했다고 그랬죠? 비용처리법이네요. 이해갔습니까? 비용처리법이네요. 그러면 요거하고 똑같은 거죠. 요거 똑같은 원리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쓴다고 하면 비용처리법 차변의 보험료 얼마가 됐겠어요? 120만 원 분개가 됐네요. 그리고 현금 얼마? 120만 원 분개가 됐네요. 그리고 결산 시 분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는요. 결산 시 분개는 자, 비용 처리됐으니까 하나는 손익으로 분개되겠고 하나는 뭘로가 분개되겠습니까? 성급 비용으로 분개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손익은 경과된 거예요. 경과된 건 여기서 얼마입니까? 7월부터 6번이니까 아이고 요거는 좀 우연치 않게 여러분들 그냥 60만 원 반반씩이네.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뭐가 되겠고 여기는 보험료 비용의 소멸을 만들어 주겠죠. 얼마? 60만 원. 그 다음에 성급 비용도 여기도 60만 원이죠.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경과분이고요. 여기는요. 여기는 지금 미경과분이 돼버렸어요. 60만 원이 우리 금액이 우연찮게 똑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보험료 비용의 소멸 해서 60만 원. 여기는 요걸 없애주는 거죠. 이게 필요 없는 거죠. 되셨나요?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신 거야. 됐습니까? 자, 이렇게 가신 겁니다. 자, 그러면 선수 수익까지만 할게요. 선수 수익은요, 요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요거는 얼마 나왔어? 4월 1일 날. 4월 1일 날 분개가 어떻게 됐습니까? 4월 1일 날 분개가 기준거래가 차변에 뭘로 분개했습니까? 요거는요. 임대료로 분개했네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으로 얼마 받았어요? 1,200만 원 받았네요. 그리고 대변에 임대료로 분개가 된 거예요. 임대료 수익입니다. 요 수익으로 분개한 거야. 그래서 1,200만 원으로 분개가 된 겁니다. 이렇게 분개가 됐겠죠. 자, 그럼 이렇게 분개된 거에서 요거는 결산 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요것도 비용 처리법이잖아요. 결산 분개 요거는 차변의 분개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변에 임대료
요건 수익의 소멸이 되겠죠. 그렇죠? 얼마야 소멸된 거? 두 가지죠? 여기는 경과분이니까 여기는 뭘로 처리해줘요? 얼마야? 300이니까 여기는 경과된 건 900이네요. 그렇죠? 900만원. 대변에 손익으로 분괴된 거야. 손익으로 얼마? 900만원. 이렇게 분괴가 된 거고요. 또 결산분괴 마지막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차변에 임대료 수익의 소멸을 만들고 얼마? 300이 되겠네요. 요것이 대변에 선수 수익이 되겠네요. 그렇죠? 선수 수익 얼마? 300만원. 우리 분괴는 900을 하는 게 아니고 뭘 분괴해 주는 겁니까? 요게 아니죠. 요게 아니고 우리가 요렇게 분괴가 상계처 임대료를 요렇게 없애주면서 뭐가 되겠습니까? 선수 수익이 증가가 되는 거죠. 부채의 증가. 이해갔습니까? 요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예제 2번은 분괴가 반대로 어떻게 됐어요? 분괴가 어떻게 됐습니까? 차변에 현금 얼마? 600으로 할게요. 그죠? 600이고 여기는 600인데 선수 수익으로 처리됐죠? 선수 수익 부채로 처리가 된 거야. 부채로.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결산 분괴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산시 분괴는요. 요거는 분괴가 하나밖에 안 나오죠. 비용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차변에 뭐가 되겠어? 선수 수익 여기에서 얼마를 빼줘야 돼요? 얼마를 빼줘야 돼? 경과된 게 얼마야? 200이죠? 200을 빼야 되지 않나? 요게 600이니까 한 달에 얼마씩이야? 50만원이잖아. 9, 10, 11, 12, 4개월치니까 경과된 게 그렇게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선수 수익 얼마? 200만원. 대변에 임대료 얼마? 200만원을 빼주면 선수 수익이 400이 남겠지요. 그렇죠? 결산 분괴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것도 더 먼저 할게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